세상엔 많은 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물처럼 굽이굽이 휘돌아가는 강은 드물죠. 거세지도 깊지도 않은 무릎 높이의 강. 그리고 강이 품은 수많은 생명들. 그렇다면 한 사진작가의 눈에 이 아름다운 강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단지 10년. 그 아름답던 은빛 모래톱은 어느새 앙상한 가시덤불과 버드나무 숲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보면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모습들을 이 강에서 봐왔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도대체 이 강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이 있죠.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곳. 마음속 깊이 간직하다가 언젠가 한 번쯤 돌아가고 싶은 그곳을 우린 고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줬으면 하는 그곳이 하루하루 본 모습을 잃어간다면 어떨까요? 은빛 모래톱이었던 곳이 수많은 버드나무 숲이 되고 함께 숨쉬던 그 많던 생명들이 멸종 위기종이 된다면 말이죠. 여기 백두대간이 빚어낸 강 하나가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발원해 영주 예천을 거쳐 문경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길이 110km의 강 내성천입니다. 험한 물길도 아닐 뿐더러 깊지도 않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 생태사진가 박용훈 씨는 10년 넘게 내성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빛과 은빛의 수많은 모래알들이 물과 함께 흐르는 강.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강을 모래의 강으로 불렀죠. 그렇게 강물과 모래와 시간이 만든 자연의 걸작. 이렇듯 곳곳에 쌓인 모래톱은 내성천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남았습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모래는 아무리 내달려도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 만큼 곱고 부드럽습니다. 강은 수많은 생명을 불러들였습니다. 저녁 무렵 강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물수제비. 그리고 물속의 작은 생명들. 모래가 많은 내성천에는 모래를 무대로 살아가는 생명들이 많습니다. 모래무지도 그중 하나인데요. 녀석은 모래 속에 숨어 있길 좋아합니다.
언뜻 보면 모래를 먹는 것 같지만 사실 모래나 작은 돌에 붙은 유기물을 먹고 모래는 뱉어냅니다. 모래를 좋아하기로는 흰수마자도 빼놓을 수 없죠. 모래무지와 꽤나 닮은 모습이지만 크기가 더 작고 수염의 개수가 달라 쉽게 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종이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 물이 깨끗하고 고운 모래에서만 살 수 있는데요. 서식 조건이 까다롭기에 모래 생태계의 기대종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모래는 수많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틈만 나면 이곳을 찾는다는 생태사진가 박용훈 씨. 그에게 모래톱은 수많은 생명과 만날 수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밟을 수도 있었을 작은 새알 몇 개. 내성천에 서식하는 흰목 물대새, 꼬마 물대새의 서식 상태를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흰목 물대새는 봄부터 초여름 사이 2-3cm의 알 서너 개를 낳습니다. 자갈밭에 낳는 것은 천적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생존 전략이죠. 알을 낳으면 암수가 번갈아가며 30일 동안 품습니다. 이때를 노리는 천적 황조롱이. 황조롱이 등장해 경계 경보가 발령됩니다. 즉각 암컷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수컷 흰목 물대새. 위급할 땐 엉뚱한 곳에서 알을 품는 척 위장술을 펼치기도 하죠. 천적이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서야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알을 품는 흰목 물대새. 첫 해 조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흰목 물대새가 29개 둥지가 확인이 됐고요. 꼬마 물대새 같은 경우는 103개 둥지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성천이 멸종 위기종이든 아니든 물대새들의 굉장히 중요한 서식처인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서식처이자 아름다운 내성천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물과 함께 흐르며 그 많은 생명을 품어주던 모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성천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카메라에 담아온 박용훈 씨. 이곳에 지난 10년을 지켜본 목격자이자 관찰자였습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도의 사진을 찍어온 이유. 작업이 정확해야 되니까는요. 전에 찍은 GPS 잡혀갖고 일단 그 지점 가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2019년 3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완전히 돌밭이 됐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융단처럼 펼쳐져 있던 모래톱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무성한 풀숲이 돼 있었던 것이죠. 흘러온 지난 시간보다 최근 10년 동안 더 많이 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젠 강에서 뛰놀던 그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10년 전에 이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곳에 가도 이런 아름다운 모래톱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모래는 사라지고 굵은 자갈들과 그리고 풀나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전혀 이질적인 강의 모습이죠.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 원래 이 안쪽으로는 바로 판판하게 물길이 있었는데 지금 물길도 다 사라졌죠. 물길이 양쪽으로 되게 좁게 변했고 가운데는 완전히 버드나무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래가 사라지고 숲이 된다는 것은 단지 풍경의 변화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모래를 무대로 살아온 생명들에겐 생존에 대한 위협이죠. 모래 생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의 최대 서식지였던 내성천. 그렇다면 지금 내성천의 흰수마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모래가 사라지자 훤히 드러난 바위와 바위 가득 붙어있는 부유물과 이끼. 제작진은 내성천의 주요 구간에서 흰수마자를 찾았지만 단 한 마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했다는 흰수마자 치어 10,000마리. 하지만 조사 결과 치어들은 채 3년이 못 돼 모두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흰수마자가 1mm나 2mm 그 사이의 모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래가 점점 더 굵어지면 모래를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죠. 딱딱해져요. 장갑하라 그러는데 장갑. 그래 되면은 흰수마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되거든요. 더 이상 흰수마자를 품을 수 없게 된 내성천. 어쩌면 물고기 몇 마리가 무슨 대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몇 마리가 알려준 환경 변화의 경고는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죠. 땅굴 파기의 명수, 표범 장지뱀.
녀석은 시원한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는 곤충을 잡아먹는 노련한 사냥꾼이죠. 이렇듯 평범해 보이지만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기도 한 모래톱. 이곳이 사라진다면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다시 찾은 흰목 물대새. 암수 교대로 알품길을 시작한 지 보름. 여전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구렁인데요. 위험천만한 상황. 천적을 둥지에서 멀리 유인해 사라지게 하고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과연 흰목 물대새의 알은 무사히 부화할 수 있을까요? 모래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박용훈 씨. 이제 흰목 물대새는 전 세계 10,000마리, 국내엔 약 200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는 강이 자꾸 변하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변하니 함께 좀 지키자. 강이 온전하게 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가급적 많이 남겨두려고 노력을 했죠.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는 것은 사진작가의 본성일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모습을 담는다는 것. 그것보다 슬픈 작가의 숙명이 있을까요? 이번 동네에서는 순천향대학병원 한남오거리입니다. 사진 인화를 위해 오랜 단골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거기 보면 까치라고 두 번째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간단하게 기본 보정해서 네. 오늘도 박용훈 씨는 한 뭉치의 사진을 인화하는데요. 강을 위한 기록의 작업이 이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지만 이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닙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내성천을 보존하려는 그 의지가 오실 때마다 항상 강하게 느껴집니다. 존경스럽죠. 박용훈 씨와 내성천의 인연은 12년 전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사진만 수만 장. 줄장집에 뭐 이런 거죠. 주제별로 정리를 한 사진들이죠. 소주제별로. 모래톱의 어떤 섬세한 모습, 그다음에 계절별, 풍경, 아이들 모습. 사진은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 순간 더 이상 본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의 관심과 애정을 구하고 또 책임을 묻기에 이 작업이 좋았던 것이죠. 그의 사진 속 아름다운 모래톱은 어디로 간 걸까요?
문득 그와 내성천의 인연이 궁금해집니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두근거림이라 그럴까? 경외감이라 그럴까? 금강마을부터 시작해서 무선마을까지 쭉 강안으로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무선마을이 지나 돌아서면서 어마어마한 모래밭이 나와요. 그걸 봤을 때 두려움 비슷한 놀람, 예, 뭐 그런 것들. 누구나 그렇듯 지키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삽니다. 김부기 할아버지에겐 이곳 내성천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뽀한 게 은빛 전부 은빛 나지 뭐. 빛이 뭐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요 돌 같은 게 섞여가지고 붉은 돌 같은 게 섞여가지고 아주 옛날하고는 영 틀리니. 내성천의 모래톱을 볼 때마다 지나간 청춘 시절이 절로 떠오른다는 할아버지. 요래 파가지고 여기 물이 이거 요 도넥이라는 그 찬물이고 이상하게 고 있어. 꿀떡꿀떡꿀떡 꿀떡꿀떡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먹지 뭐. 이래 먹고 아이고 차다 맛있다. 아이고 그 도넥이 희한하네. 희한해. 모래톱은 마을 사람들의 운동장이었고 여름 피서지였으며 모였다 흩어지는 삶의 정거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내성천의 모래톱. 참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그 좋았던 내성천이 어떻게 10여 년 만에 이토록 큰 몸살을 앓게 된 것일까요? 더 이상 모래가 흐르지 않는 강.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돼버린 것일까요? 자연이 우리 눈앞에 있는 모습이 되기까진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이 훼손되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래강이었던 내성천.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내성천의 지난 10년 뒤엔 영주댐이 있는데요. 댐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댐이 내성천의 본 모습을 바꾸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빗물은 강으로 향합니다. 박용훈 씨가 다시 내성천을 찾았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내성천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회룡포. 회룡포는 내성천 물길이 350도 휘돌아 나가는 육지 속 섬마을인데요. 그 모습이 마치 용이 비상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모래강의 최고 경관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몰라볼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걸 그대로 받았는데 우리 시대 단 10여 년 만에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래 작년 가을에 나무를 많이 제거했었지만 나무는 또 자랄 거고 한번 댐을 닫은 상태에서 홍수가 또 오면 또 돌이 드러날 거고 나중에는 이게 진짜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묻게 될 겁니다. 모래톱을 차지해버린 나무들. 아예 큰 물길이 나버린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모래들이 유실돼 버렸는데요. 매년 모래를 채워보지만 역부족이랍니다. 그렇다면 내성천의 모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경북 봉화에서 발원한 강물은 화강암의 풍화작용이 활발한 영주 봉화 분지를 지나며 풍부한 양의 모래를 얻게 되고 낙동강에 합류할 때까지 이 모래를 실어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천은 우리나라 최고의 모래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래는 물을 맑게 하며 내성천을 7수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깨끗한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주댐에 가로막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내성천의 모래. 그 시작은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물 부족과 홍수 피해, 수질 개선을 하겠다며 공사를 시작했죠. 사실 그것은 자연이 만든 강을 인간이 대신 만들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주댐 건설 역시 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수질 개선과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한다는 명분이었죠. 그렇게 댐 건설에 투입된 예산만 1조 1,000억 원. 영주댐 건설이 강을 살린다와 죽인다라는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영주댐은 첫 번째 목적이 수질 개선용 댐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겨난 목적을 가진 댐입니다. 어떤 수질 개선이냐 하면 그러니까 낙동강 상류도 아니고 중하류의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를 공급하는 그게 이 영주댐의 목적입니다. 그렇듯 큰 논란 속에 완공된 영주댐. 과연 사업 목적 중 하나였던 수질 개선은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창궐하는 낙동강. 전문가들은 영주댐이 이 녹조를 만들어내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수질 개선, 특히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그것도 중하류의 수질 개선을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댐은 목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용도를 상실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댐 아래의 수질은 어떤 상태일까?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물은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물질이 유입될 때 영양 염류가 풍부해져 녹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녹조는 산소를 고갈시켜 물을 썩게 만들죠. 폐사한 물고기까지 보입니다. 맑은 물에 사는 고기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외래종 베스가 보이는데요. 육식어종인 베스가 활개를 친다는 건 이곳 생태계 균형이 깨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주댐과 낙동강 중하류의 거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댐의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수질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이 무리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막겠다는 목적은 타당한 것이었을까요? 모래의 자연 회복력과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내성천 모래를 직접 채취해 시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해간 여러 개의 용기에 모래 시료를 일정량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해 모래 시료를 건조시켜 모든 수분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비커에 300ml의 모래를 붓고 여기에 120ml의 물을 더하자 모래 높이까지 채워졌습니다. 이는 내성천의 모래가 부피의 40%까지 물을 품고 있다는 의미죠. 바로 이 모래층에 저장된 물은 오랜 동안 비가 안 올 때도 그 저장된 물이 이 주변 생태계를 지탱시켜주고 또 인간이 물을 필요로 할 때 거의 초보적인 기법으로도 물을 관장해서 쓸 수 있죠. 거기다가 생명들의 산란장이요. 물고기의 산란장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모래강이 유지가 되는 곳에서는 녹조 현상 같은 거는 아무리 인해 함량이 높더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다. 결국 모래는 스스로 가뭄과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대한 물 저장고였던 셈입니다. 은빛 모래톱 역시 가는 모래와 함께 뻘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래를 채취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굵기가 다른 4종류의 모래가 준비됐는데요. 물길이 바뀌고 모래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고이지 않습니까? 고이게 되면 찐흙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와요. 찐흙 성분이 들어와서 땅이 안정화되어 버리게 되면 이른바 강이 육역화, 육지가 된다 이런 말은 육역화 되는 과정을 이걸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먹물을 영양물질로 상정하고 굵기가 다른 모래에 부어줍니다. 영양분이 들어온 각각의 모래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빼겠습니다. 빼보기는 쭉 내려온 게 보이는 모래가 쭉 내려가지 그냥 여기 이제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있죠. 먹물이 거의 안 내려가죠. 흙 밑으로. 그러면 영양분이 들어온 대로 고이니까 다시 한번 썩어버립니다. 모래가 사라지면서 영양분이 가득한 흙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죠. 대단하다. 씨앗 마르기군요. 이 나무가 왕버들인데 왕버들 한 그루 들어오면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잡아줘요. 잡아주면 점점점 영양분이 많아지죠. 영양분이 많아지니까 더 큰 숲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아이고 내성천의 본래 모습은 모양을 바꿔버려요. 여기 보면은 암구르는 이렇게 열매, 임시를 하죠. 종자를 가지고 있죠. 이게 솜털 씨앗이라는 거예요. 솜털 씨앗. 잘해봐야 2, 3년생. 그 뒤에 이 나무가 또 와 있습니다. 저 왕보들하고 형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전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 사는 대표적인 고유종으로서 버드나무라는 겁니다.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내성천은 이미 너무 다른 방향으로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다. 유기물이 잘 빠지는 모래톱의 경우 하네사리 풀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유기물이 많아진 땅에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큰 나무들이 자라 숲을 이루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경과가 되게 되면 저 숲이 엄청 커지잖아요. 커지면 영댐을 해체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저 큰 숲들이 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원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형을 찾기 위해서 저 숲들을 거대한 숲들을 이제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내성천이 품고 있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무선마을. 이곳의 변화도 심각합니다. 모래 대신 온통 자갈밭이 되어버렸는데요. 벌써 자리 잡기 시작한 나무. 누군가 제거하기 위해 손을 쓴 모양입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모래톱을 점령해 오는 나무. 여기도 모래톱 대신 뻘이 온통 뒤덮고 있네요. 무선마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전체가 국가 민속 문화재이지만 모래의 유실로 인한 변화는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언제쯤 과거의 모습을 찾게 될까요? 내성천 자갈밭에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흰목 물대새 새끼들이 부화한 건데요. 흰목 물대새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화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도처에 천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새끼 흰목 물대새는 본능적으로 자갈밭에 몸을 숨깁니다.
보호색을 띠고 있어 여간에서는 눈 좋은 황조롱이도 찾아낼 수 없죠. 쉽게 물러나지 않는 황조롱이. 급기야 어미가 나서 날개가 부러진 듯 거짓 행동으로 천적의 시선을 끕니다. 다행히 황조롱이는 멀리 사라지는데요. 다시 찾아온 자갈밭의 평화. 언제까지 모래톱이 사라지는 내성천에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어, 2019년 가을부터 2차 시험 담수를 하면서 내성천에서 가장 밀도 높은 서식처가 지금 계속 물에 잠기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멸종 위기종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식처를 아예 물에 잠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박용훈 씨가 꿈꾸는 내성천. 그것은 이곳 내성천이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로 계속 남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들에게 이 깨끗한 물과 모래톱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오게 될까요? 슬슬 야행성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할 시간인데요. 이곳에서 운 좋게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을 만났습니다. 근래 내성천에서 참 보기 드문 동물이죠. 누구나 가슴속에 강 하나는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슴 깊이 묻어둔 그 강을 꺼내보게 되죠. 오랜만에 이곳을 찾은 배달래 씨. 동물 발자국도 보이고 그전에는 굉장히 진짜 많았거든요. 그 고운 모래에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참 정말로 아 이게 공존이지 않은 공존의 참 의미를 느끼게 했었거든요. 그 동물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을까? 네. 그리고 이 숲은 안녕한지 이 모래 속 밑에 있는 많은 생명들은 또 안녕한지. 자연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 앞에서 사소한 생명이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동반자죠.
모래의 강. 이 모래의 강을 10년 넘게 누비며 계속해서 강의 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 사람. 생태사진가 박용훈 씨가 강을 대신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아름다운 강이 수없이 훼손되어 왔는데 정말 이 내성천만큼은 꼭 지켜서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후손들도 누려야 되는 그런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모습들을 이 강에서 봐왔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는 후손들에게 망가진 내성천을 이대로 물려줘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흰목 물대새와 흰수마자, 그리고 수달을 영영 볼 수 없어도 되는지 역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우린 다 알고 있죠.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자연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관한다면 아름다워야 할 자연 생태계는 우릴 기다려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강은 소리 없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흰수마자와 흰목 물대새, 수달, 그리고 우리의 고향이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자고 말입니다.